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제가 국내 정치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좀 집중해서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 전략이 없는 국민의힘에게 제대로 된 전략을 좀 전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석이 걸려있는 이번에 이 재보선은요, 체제 전쟁입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똑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윤절연을 외치는 이 등신들이 지금 제대로 프레임을 잡지 못하고 저쪽에서 프레임을 던지는 대로 그거 올가미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겁니다. 친미대 반미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운명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유럽 대륙에서는요, 미국이 빠지겠다라고 이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보장되고 거기에 따라온 신뢰까지 얹어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요, 그것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이제는 찢지 못하게 손모가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재보선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석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 동네 일꾼 하나 뽑는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반미 친중 세력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느냐 결정짓는 사생결단의 체제 전쟁입니다. 스펙에서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80%가 넘게 칩니다. 그런데 이 반미 성향을 가진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중국발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지금 자유가 사라졌다 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윤석열을 죽여야만 사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선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지만 숨쉬듯 누려왔던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 면면을 보면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해 온 투사들입니다. 이들의 당선 여부는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이자 보수 진영의 노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한심합니다. 야권이요, 내란 세력이다, 뭐 윤석열의 허위무사다, 이렇게 악랄하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것에 맞게끔 칼질해가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프레임을 깨야죠. 그런데 그 프레임에 겁에 질려가지고 벌써부터 윤절연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한심한 건 뭐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용풍 전 KBS 기자가 출마한 북구갑에서요, 한동훈과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라이죠, 도라이. 국민의힘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만 산다라는 윤절연이나 읊조르고 있다라는 것 대단히 오만하죠. 윤핵관을 외치고 있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다가 이주를 윤석열 대통령 탈당 가지고 이준석 꼽은 김용태가 난리 방구를 피다가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국민들은요, 옷 색깔 바꿔 입고 도망갈 국린을 하고 있는 비겁한 정치인들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가슴 펴고 정면 돌파하는 투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를요, 단순히 국내 정치 싸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지키는 친미 세력과 나라를 사지로 몰고 갈기갈기 찢겠다, 중국 똥구녕에 줄 서가지고 쉐쉐나 외치고 있는 반미 친중 세력들, 거기에 힘을 실어다 주느냐, 국가 명운이 걸린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14석이 걸려있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이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각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요, 단순히 뭐 의석을 조금 잃는다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 뿌리가 뽑히고요, 대한민국이 필리핀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안보 재앙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핵 포기하자마자 러시아가 야금야금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침략을 한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지어가지고요, 필리핀 바다를요 중국 바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게 될까? 벌써부터 서해가 중국 바다가 되고 있죠. 좌파들은요 이미 내란이다라는 단어로 이 후보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부정선거에 입 닫고 있는 이 비겁함. 자, 우리가 이번 선거를요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싸워야지만 그들의 프레임을 깨부수고 역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국민들 니네들 생각해봐. 돈 퍼다 주는 거 좋지. 그런데 다음 세대는 이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런데 우리 세금 있잖아, 우리들만 먹는 거 아니고 중국한테 퍼준대. 이렇게 대한민국이 친중화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프레임 정면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란 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뭐 호위무사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죠. 비겁하게 숨는 자는요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냐면요 비겁한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체제 전쟁을 수행할 투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외 집회를 제도권 안에서 옮겨서 싸워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요 친미 대 반미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국내 정치 아니라 한미동맹을 지키는 세력,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동조하는 세력,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했습니다. 이란이 칭찬하는 이재명 정부, 아따 보기 좋습니다.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이란이 한국을 칭찬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반미하고 있는 이재명 고마워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반미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요 반미에서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경제 제재가 미국만 하냐? 아니요.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요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들과 교역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는요 미국하고 찐찐하기 때문이죠. 미국한테 등 돌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추락합니다. 이재명이 반미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원화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반미해서 전 세계 부자 나라 없다, 못 먹고 못 살고 나라 떠나는 것들 한번 봐라. 뭐냐? 다 반미하고 있는 거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 반미하다가 마두로 축출되고 난 다음에 친미 국가로 바뀌고 어찌 되고 있냐? 떠났던 국민들이 나라로 돌아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극명한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라는 거죠. 멍청한 윤저련은요 필패의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무너지는 법치, 사라지는 자유를 붙들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뭐냐? 윤 어게인이다 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원디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홍콩화 되고 있는 거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파괴되고 있어. 우리가 지켜내야 돼.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처럼요 멍청하게 내부 정쟁으로 힘 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국회의석 300석 중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152석, 국민의힘이 107석 수준입니다. 자, 보수 진영에서 전략은 뭐냐? 이진수, 김태규 같이 이용 같이 투사형 인사들이 대거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미
자유민주주의 수호다라는 프레임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요, 뭐 중량급 인사들, 그러니까 송영길, 뭐 조국 이런 것들 배치해가지고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그게 될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 14개 지역구 가운데요, 대구 달성, 이 추경호 의원이요, 대구시장 나오면서 그 의석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단수공천 받았죠. 13곳이요,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와 상실로 인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구입니다. 자, 거기서요, 가져올 수 있는 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수도권에 5개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경기 안산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영남권에는요, 대구 달성, 부산 북구갑, 울산 남구갑. 그런데 대구 달성 같은 경우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들어가면 의석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부산 북구갑 전재수였죠. 요거 박민식 의원이 탈환해야 되는 거고, 울산 남부갑 김상욱이 그거 잡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2석 확보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게임입니다. 자, 충청권에는요, 충청 아산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겠다.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탄탄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호남, 제주, 기타 지역 한번 보면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광주, 광산을, 제주, 서귀포, 여기는 민주당 세가 강하니까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부산 북구갑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천 연수가 박종진 전 앵커가요, 송영길과 맞붙습니다. 인천이 뭐 민주당세가 강하다라고 해도요, 사실상 그 인천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뻘짓하고 이재명 뻘짓하고 대한민국 죽어나가고, 그 자영업자들 대부분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 하남갑 같은 경우도 이용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죠.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요, 원래 추미애가요, 이 본투표에서는요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갑자기 뒤집힌 곳, 그래서 부정선거 의심이 간다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 전 대통령 수행비서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좌파리들의 악랄한 프레임에 쫄지 말고요, 친미, 자유민주주의 수호다라는 더 큰 가치의 프레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기우는 나라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안보 튼튼, 경제 탄탄, 등 따스고 배부른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미 동맹이다라는 방패부터 지켜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국민들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가지고요, 자유 대한민국 명운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요, 윤석열 절연 이야기하면서 좌파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만 좀 등신짓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인천 연수갑, 경기도 하남, 울산 남부갑, 충남 아산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만 가지고 와도요, 국민의힘이요, 뭐 개혁신당적 이준석 찌끄레기들한테 합당하자 손을 내밀고 이지랄 안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